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입국 심사 시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위상 및 여권 파워 등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져 입국 심사가 쉬워졌다 얘기합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사전 입국 심사 등록이나 입국 시 E-게이트 등 한국인에게만 특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입국 심사 시에는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입국 심사는 그 특성상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질문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은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만 자신의 상황에 따라 실수하기도 매우 쉽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이것이 자칫 입국 거부로 연결되기도 쉽다고 하는데요. 실제 케이스를 보면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크게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에는 대부분의 한국인의 실수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망각을 잘하는 경우. 한 부부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입국했는데 자신의 짐이 탐지견에 걸려들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심사관은 영어로 짐에 무슨 음식이 들어있냐고 물어봤는데 이 부부에게 영어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통역관이 와서 어떤 금지 음식이 들어있냐고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물었는데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탐지견은 여전히 부부의 가방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가방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탐지견은 농산물 전문 탐지견으로 큰 가방에 사과 하나도 찾아내는 훈련견이었죠. 결국 부부의 가방에서는 고기 만두가 나왔습니다. 돼지고기 성분이 있는 게 걸려든 것입니다. 결국 이 부부는 금지식품 반입 사유로 인해서 $300의 벌금을 내고 음식도 압수당했습니다. 많은 경우는 이와 같이 자신의 짐에 무엇이 들었는지 기억을 못하고 신고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소지했는지나 기타 여행 때 기억할 주요사항은 반드시 잊지 않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정보를 믿는 한국인들. 다음은 주변에서 잘못된 소문을 듣고 그것을 적용해 입국심사대에서 답을 했다가 낭패본 실제 케이스인데요. 괌은 입국 시 자체 비자로 에스타도 굳이 필요 없는 곳인데요. 처음엔 그렇게 잘 알고 있던 A씨는 괌 입국을 얼마 안 남기고 갑자기 모 여행 카페에서 답글이 달린 것을 보고 엄청난 멘붕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괌은 무조건 에스타를 받아야 안전하다는 답변을 누군가 달았기 때문인데요. 곧 출국해야 하는 A씨는 급하게 에스타를 신청했지만 에스타는 A씨 예상대로 거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젊었을 때 미국 비자 거부가 난 적이 있어 애초에 에스타를 신청 안 한 게 옳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A씨는 에스타 거부 시에는 무조건 미 대사관에 가서 여행 비자인 B 비자를 받아야 함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은 괌이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A씨는 괜찮겠지 하고 출국했다가 괌에서 입국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알려준 중요 여행 정보를 쉽게 믿으면 안 되고 그것이 진짜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B씨의 경우 친척 집에 투숙을 해야 하는데 그냥 혼자서 여행 왔다고 하는 게 낫더라고 해서 그랬더니 자세한 숙박 예약표를 달라고 요구받아 제출을 못해 입국 거부를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단기 어학연수 목적으로 입국을 했는데 대부분 전자비자인 에스타로 어학연수를 마쳐도 된다고 하여 그 이야기대로 대답을 했다가 에스타는 그 목적과 어학연수가 맞지 않는다 하여 입국이 거부되어 버린 케이스도 있습니다. 세 번째,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짓말. 입국 심사대에서 일한다는 한국계 요원 디킴 요원은 한국 여행객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가벼운 거짓말을 처음에 무심코 했다가 눈덩이처럼 일이 커져서 입국 거부 및 블랙리스트도 오른다는데요. 입국 거부된 한국 사람들 중에는 한 번에 사실을 이야기 안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답하는 사람이 LA 친구 집에서 3달 지내다가 올 생각인데 그렇게 대답하면 입국 심사관이 싫어할까봐 2주 정도만 여행할 것이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입국 심사관은 어디에서 묵을 거냐고 얘기했고 친구네 집에서 지낼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여긴 입국 심사관은 친구와 연락을 했는데 미국에 거주하는 그 친구는 여행 온 친구가 3달 정도 머물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심사관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추후 리턴 티켓도 확인해 보니 3달 뒤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미국 여행을 왔던 이 한국인은 입국 거부가 된 실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또 가장 많이 걸려드는 케이스는 소지하는 현금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은 경우라고 합니다. 입국 시 자진 신고만 하면 $10,000 이상 현금 보유를 하고 여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속인다는 것입니다. $10,000 이상 보유 시 신고하라고 했더니 혹시 그에 대해 세금을 매길까봐 지레 겁을 먹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입국 심사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 땐 어느 정도 심사관들도 파악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신고를 안 하면 현금 전체가 압류되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한국 여행객은 $25,000를 가져왔는데 신고 없이 들어오다 발각되어 전액을 압수되기도 했습니다. $10,000를 넘겨도 정확하게 CBP에 신고하고 들어가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입국 심사 시 실제 실수를 통해서 벌금이나 심하면 입국 거부까지 된 케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여행가는 해당 국가의 특성에 따라서 입국 심사 때 실수할 사항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국에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게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더라도 이르면 5월부터는 경제활동이 정상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내수, 서비스 산업은 회복세에 접어들지만 항공, 관광, 정유업은 회복이 더딜 것이라는 예측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3일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 따른 산업별 영향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봤을 때 격리 정책 이후 한 달이 지나면 확진자 증가세가 정점을 찍고 이후 1에서 2개월 정도가 지나면 정상적인 경제 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는 빠르면 5월부터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의 복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연구소는 정상적 경제 생활로의 복귀가 코로나19의 완벽한 종식이 아니라 정부가 통제 가능한 상황에 진입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연구소는 한국의 빠른 경제활동 정상화가 예상됨에 따라 유통업 등 내수, 서비스 산업의 회복이 우선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제조업과 항공업 등은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특히 주요국보다 빨리 정상화한다면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일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방역 실패로 확진자가 재차 증가할 경우 비슷한 격리 과정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경제 생활로의 복귀 시점을 예측하는 것이 무의미해진다고 했다. 연구소는 팬데믹 이후의 세계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과 유통망을 중심으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별로 봤을 때 내수 비중이 큰 유통업은 3분기 이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이대로 진정세를 보이면 정부의 소비 진작책과 억압 수요 회복 등으로 3분기 이후 소비재와 유통업이 회복할 것이라며 학교의 순차적 개학과 중국 경제 정상화 등으로 교육업과 화장품업도 회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이 전례 없는 3중 위기로 빨려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건위기, 이로 인한 경제위기에 인종 갈등으로 촉발된 폭동으로 인한 사회위기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을 따르지 않고 경제활동을 재개하려는 무계획적인 시도는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미국 가공업계에서 벌어지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육류 가공기업들은 대통령의 필수 서비스 선언으로 보호를 받으면서도 노동자 보호 조치는 별로 하지 않았다. 일부 공장은 집단 감염지가 됐다. 많은 미국 기업들의 DNA에는 노동자 보호 개념이 없다. 정부가 나서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당한 시간을 잃어버릴지 모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 고용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방역 정책과 고용 지표가 맞물리는 현상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한국처럼 방역에 성공한 나라는 실업률이 필연적으로 증가한다. 감염을 유발하는 사회적 접촉을 줄인 만큼 서비스업 등의 일자리가 감소한 탓이다. 반면 방역보다 개인의 자유 경제를 앞세웠던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들은 실업률 감소세를 보였다. 세계 경제 최강국인 미국은 방역도 고용 지표도 동시에 악화됐다. 어떤 경우든 전례 없는 상황이다. 기존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고용 유지가 어려워 보인다.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6개 회원국의 지난 3월 평균 실업률은 전월보다 0.4%포인트 오른 5.6%를 기록했다. 37개 회원국 중 2에서 3월 실적이 확정되지 않은 국가를 제외하고 계산한 결과다. 코로나19가 번지면서 위축된 각국의 고용시장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국가별로 차이를 보였다. 방역활동의 강도 및 경제활동이 얼마나 위축됐느냐에 따라 양상이 달랐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한국이 대표 사례다.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맞춘 한국의 실업률은 지난 2월만 해도 3.3%였다. 하지만 3월로 접어들면서 3.8%로 0.5%포인트 높아졌다. 1개월 사이 실업률이 0.5%포인트 이상 상승한 OECD 회원국은 한국을 포함해 9개국 정도다. 전형적인 공식과 동떨어진 곳도 있다. 이탈리아, 스웨덴의 경우 2월보다 3월 실업률이 되레 떨어졌다. 이탈리아는 9.3%에서 8.4%로 0.9%포인트, 스웨덴은 7.5%에서 6.7%로 0.8%포인트 하락했다. 팬데믹 초기 유럽에서 가장 많은 확진 사례가 발생했던 이탈리아나 집단 면역 실험을 했던 스웨덴의 실업률 하락은 방역보다 고용 유지를 우선시한 결과로 읽힌다. 개인의 자유를 인위적으로 억압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흐름만 있다면 간단하겠지만 이 문법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용시장의 해법을 찾기 힘들게 만든다. 미국의 경우 실업률도 높아지면서 방역까지 실패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확진자가 나왔고 실업률도 2월에 3.5%에서 3월 4.4%로 급증했다. 방역을 완화한다고 해서 위축된 고용이 회복될 거라고 예단할 수 없는 것이다. OECD는 여성과 청년들이 이런 상황의 피해가 크다며 이들에게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OECD의 26개 회원국만 놓고 봤을 때 남성보다 여성의 실업률 증가세가 더욱 가팔랐다.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이 0.4%포인트 오를 동안 청년의 실업률은 평균 1.0%포인트나 오른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OECD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전례 없는 실업률 상승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신속한 조치와 효과적인 접촉자 추적 관리는 놀라운 본보기다. 미국은 이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보건 측면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보여줬다. 이런 노력이 경제에도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대응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덴마크도 마찬가지다. 아프리카의 소국인 토고 사례도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정부에 대한 집단적 신뢰가 강해지고 있다.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용적 사회 정신을 공유하며 다시 뭉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탈리아, 미국, 아마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은 미숙한 대응 때문에 제도에 대한 신뢰가 더욱 낮아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들의 힘을 모으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4개국을 G7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을 두고 일본 정부가 평가절하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2일 일본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정상회의의 멤버를 4개국 더 늘리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산케이는 또 다른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우선은 아웃리치의 형태로 초청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산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진과도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외무성도 트럼프 대통령의 진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G7 체제를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표현하며 추가로 4에서 5개국을 더 참가시켜 이를 G11 또는 G12 체제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G7이 확대돼 한국 등이 추가로 참가하는 데 대해 못마땅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전날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외무성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아시아 유일의 G7 정상회의 참가국이라는 일본의 존재감이 엷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전날 주요국들이 국제사회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방침과 협력을 확인하는 장으로서의 G7은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G7의 역할을 강조했다.